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능 특강 과학 5번 스털링 엔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독서 지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자, 이 문항들 중에서 그림 1에 대한 지문이었죠. 문항 3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단에 등장하는 스털링 엔진의 열역학적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3번 문단은 정보량이 대단히 많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시작에는 파워 피스톤과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의 역할을 먼저 정리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스털링 엔진이 어떤 열역학 과정을 거치는가, 이렇게 그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파워 피스톤은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역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였죠. 자, 파워 피스톤이 일을 하는데 어떨 때가 일이냐 하면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 문단을 통해서 작동 기체가 어떤 것인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작동 기체는 안쪽에 들어있는 색칠된 부분은 전부 작동 기체입니다. 자, 작동 기체는 이 문단에 의하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에 가두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밖으로 외부로 나갈 수 없고 여기 안에서 이 위쪽과 아래쪽을 이 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작동 기체는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동력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 문단에 이 내용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동 기체는 가두어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 고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고 팽창되면 얘는 이 관을 따라서 아래쪽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파워 피스톤을 밀어 올리면서 파워 피스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 모여 있던 작동 기체들은 다시 식으면 다시 고열원 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렇게 3번 문단 내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동 기체에 대한 내용은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1에 대한 선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3번이었습니다. 자, 문항 3번과 관련되어 있고 1번 선지가 뭐였냐면, 자, 플라이휠의 관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플라이휠의 관성은 엔진이 외부에 하는 일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좀 전에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자, 스털링 엔진이 외부의 일을 하는 것은 언제 한다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 맨 첫 번째 문단에 있죠.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플라이휠의 관성이 움직이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플라이휠의 회전 관성에 대한 내용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이 네 가지 행정 중에서 압축 과정에서 플라이휠의 회전 관성과 냉각된 기체의 부피 감소에 따라 파워 피스톤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 있던 이 파워 피스톤이 다시 내려오는 건 언제인가 하는 거죠. 자, 부피가 감소되고 냉각됐을 때 냉각된 기체가 부피가 감소하게 되니까 파워 피스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플라이휠이 회전 관성으로 아래쪽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엔진이 외부에 일을 할 때는 언제였냐면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라고 했습니다. 작동 기체는 작동 기체가 팽창하면 파워 피스톤은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회전 관성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작동 기체가 팽창했을 때 파워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고 그때 엔진이 외부에 일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선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파워 피스톤이 2회 왕복하면 플라이휠은 한 바퀴 회전한다. 그러면 파워 피스톤이 어떻게 왕복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스털링 엔진은
4개의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가열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높아진 압력 때문에 작동 기체가 팽창하게 되면, 자, 팽창하게 되면 파워 피스톤은, 다시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가열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작동 기체가 그 압력이 높아지고 가열이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들은 팽창한 작동 기체가 관을 따라서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에 아래쪽에 파워 피스톤 쪽에 작동 기체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작동 기체의 부피가 많아지니까 부피가 부풀어 오르니까 파워 피스톤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갔다가 냉각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때 작동 기체는 주로 어디에 모여 있냐면 저열원 쪽에 여기에 모여 있겠죠. 작동 기체가. 그리고 압축 과정에서 플라이휠의 회전 관성,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기체가 냉각이 되면서 부피가 감소하니까 파워 피스톤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까 올라갔던 파워 피스톤이 이제서 내려왔으니까 가열과 팽창, 냉각, 압축할 때 한 번, 이 4번을 할 때 파워 피스톤이 1회 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워 피스톤이 2회 한다면 플라이 휠도 2번 회전하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선지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정답이라서 선생님이 3번은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4번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자, 고열원에 의해 가열된 기체. 고열원이 어디 있는 거였냐면 저기 위에 있는 거죠. 자, 다시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작동 기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다들 알 거니까 고열원에 있던 이 기체가 가열이 되면 파워 피스톤 쪽에 실린더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까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가열이 되면, 여기 가열이 되면, 자, 파워 피스톤은 그대로 멈춰져 있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작동 기체가 고열원 쪽에 모여 있으면서 가열되고 압력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작동 기체가 팽창을 한다 그랬죠. 여기 안에 있던 작동 기체가 점점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서 팽창을 하게 되고, 자, 이 가열된 기체는 파워 피스톤 쪽 실린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피 때문에 이동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자, 위쪽에 있는 선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요거는 이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확인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 실린더 내의 작동 기체의 부피가 감소할 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의 실린더 내의 작동 기체. 자, 얘는 작동 기체가 여기 고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팽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내용 속에는 여기 있는 작동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줄어드는 그 작동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는 여기 저열원 쪽에 있는 실린더 안에 있는 이 파워 피스톤 쪽에서 줄어드는 거지, 고열원 쪽에서는 팽창만 하고 있었죠. 팽창하고 이동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열원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안에 있는 이 작동 기체는 팽창하거나 이동만 했습니다. 자, 이거는 본문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팽창하고 이동하고 2개만 합니다. 자, 그리고 파워 피스톤 쪽에 그 작동 기체는 이쪽에는 수축하고 여기도 역시 이동하겠죠. 자, 냉각이 되고 나면 그 오른쪽 고열원 쪽으로 다시 이렇게 기체들이 가게 되니까 파워 피스톤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밀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축하거나 이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의 실린더 내 작동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자, 이제 적절한 선지로 구성이 되었던 3번 확인하겠습니다. 고열원의 온도를 유지하고 저열원의 온도를 낮추면 열 효율이 증가한다. 자, 이 내용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열원의 온도를 유지한 채로 저열원의 온도를 낮추면 같은 말이죠. 자, 고열원의 온도를 유지하고 저열원의 온도를 낮추든지 아니면 저열원 온도를 그대로 고정시키고 고열원의 온도를 높여도 역시 이거는 온도 차가 커지는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온도 차니까 자,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열 효율도 높아지는 거니까 자, 같은 말이겠습니다. 어느 쪽을 낮추고 어느 쪽을 높이든지 차이를 키우면 열 효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단에 있는 것처럼 열역학에서의 일은 자,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정의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거나 아니면 부피 변화가 더 크거나 하면 일은 더 커지는 거죠. 자, 2번 문제의 작동 기체에 대한 내용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같은 압력에서 팽창되는 그러니까 부피 변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스털링 기간의 일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작동 기체가 팽창될수록 작동 기체가 팽창될수록 기관의 일은 스털링 기관의 일은 증가한다. 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남은 시간 동안 선지와 본문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